흔히들 생각하죠. 세상을 바꾸는 건 뭐랄까 번쩍이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고객 경험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보더스나 노키아 같은 예전에 정말 잘 나갔던 거대 기업들이 왜 갑자기 힘을 잃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네. 단순히 그냥 새 기술을 놓쳐서일까요? 이 자료들은 그보다는 고객이 물건을 사고 쓰는 그 전체 과정 있잖아요. 그 여정에서 느꼈던 불편함, 아, 불편함이요? 네, 혹은 번거로움, 그런 걸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오히려 그 불편한 지점을 여기입니다 하고 정확히 포착해서 해결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시장을 장악했다는 거죠. 바로 그 불편한 고리 끊기. 이게 바로 디커플링 전략이군요. 이게 왜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지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 비즈니스를 지키려는 입장이든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든 이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관점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디커플링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해요. 우리는 보통 혁신하면 기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고객 여정의 귀찮은 부분. 네, 귀찮은 부분이요. 그걸 도려내는 것. 그게 진짜 파괴의 시작이라는 거죠.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딱 인지하고 이거 괜찮네 평가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 전체 흐름, 이걸 고객가치 사슬 CVC라고 부르는데요. 고객가치 사슬, CVC요? 네, 이 CVC 안에서 특정 단계를 딱 분리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술은 이걸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도구일 뿐이고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가 딱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구경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게 탐색 평가 단계죠. 네, 탐색하고 평가하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바로 거기서 샀잖아요. 구매 단계.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매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거 괜찮네 싶으면 정작 구매는 더 싼 온라인에서. 맞아요. 아마존 같은 곳에서 많이 하죠. 네, 이건 아마존이 고객 여정에서 탐색 평가와 구매 단계를 아주 성공적으로 분리시킨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과거 비디오 가게는 영화 고르는 것부터 대여, 시청하고 또 반납까지 이 모든 걸 다 책임졌잖아요. 네, 맞아요. 반납하러 가는 거 귀찮았죠.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오직 컨텐츠 시청 경험 자체에만 딱 집중했죠. 컨텐츠를 집까지 전송하는 인터넷망 구축 이런 건 통신사한테 맡겨버리고요. 자기가 다 안 하고. 네, 이것도 고객가치 사슬 중에서 일부 활동을 딱 분리해낸 아주 영리한 디커플링 사례입니다. 이렇게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고객 경험의 특정 단계를 분리해서 성공했다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신의 비즈니스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고객이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난 후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판매 시점만 볼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전후가 중요하죠. 정보 탐색, 대안 비교, 사용, 심지어 나중에 폐기하는 것까지 이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고객 가치 사슬 CVC를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디커플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이 자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 즉 가치를 만드는 활동 자체를 분리하는 거예요. 가치 창출 활동 분리요? 네. 둘째는 반대로 고객의 시간이나 노력을 막 잡아먹는 활동들 있죠. 그런 가치를 깎아먹는 활동, 그러니까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불편함 제거. 그게 두 번째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를 주는 활동하고 돈을 받는 활동을 분리하는 유형이에요. 돈 받는 걸 분리한다고요? 흥미로운데요?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치 창출 활동 분리.
이거 대표적인 예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들 수 있어요. 아, 트위치요? 원래 게임의 가치는 뭐였죠? 내가 직접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직접 플레이하는 재미죠. 그런데 트위치는 직접 하는 가치하고 남이 하는 걸 보는 가치를 분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미와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아, 진짜요? 게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된다는 게 트위치 사례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가치 창출 활동 자체를 분리한다는 게 이런 의미군요. 네.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순간을 딱 포착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가치 잠식 활동 제거. 이건 뭔가요? 이거는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차량 공유 서비스 집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집카. 사람들은 사실 차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 뭐 복잡하게 소유하고 뭐 보험료 내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유지하는 게 번거롭죠. 바로 이 소유와 관리의 번거로움, 이게 바로 가치를 깎아먹는, 즉 잠식하는 활동인데 집카는 이걸 제거하고 딱 이용 가치만 남겨서 제공한 겁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아, 그렇군요. 소유의 불편함은 없애고 이용의 편리함만 남긴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가 부과 활동 분리는 돈 버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게임사 슈퍼셀이 이 전략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슈퍼셀, 클래시 오브 클랜. 네, 게임 자체는 완전히 무료로 제공해요. 누구나 쉽게 즐기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치 창출이죠. 네, 일단 해보게 만드는. 그렇죠. 대신 게임에 아주 깊이 빠진 소수의 열성 팬들, 이들에게만 아이템 같은 걸 판매하면서 이게 대가 부가 불리죠.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아, 게임은 공짜로 풀고 돈은 다른 데서 번다. 네, 일단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게 한 다음에 돈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지점에서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다 고객 입장에서 뭔가 더 편해지거나 아니면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당신의 고객 가치 사슬을 떠올려 보세요. 네. 혹시 고객이 불필요하게 시간이나 노력을 막 쏟고 있는 그런 단계는 없나요? 이게 바로 가치 잠식 활동을 제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쓰더라? 아니면 고객이 느끼는 핵심적인 즐거움이나 효용을 제공하는 활동하고 돈을 내는 시점을 분리해서 고객의 진입 장벽을 확 낮출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대가 부가 분리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이런 질문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디스커플링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조건이 좀 충족되어야 고객들이 기존의 통합된 서비스 대신에 이렇게 분리된 전문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자료들은 여기서도 역시 고객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 즉 전문화에서 오는 이득이 그냥 모든 걸 한 곳에서 편하게 해결하는 통합의 이득보다 크다고 고객이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전문화의 이득이 통합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여기서 이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비용 또는 이득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심지어 심리적인 부담까지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총체적인 비용이군요. 이게 바로 통합의 이점이었죠. 네, 그랬죠. 한 군데서 다 하니까 편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송금은 더 빠르고 수수료 없는 간편 송금 앱을 쓰고 대출은 온라인에서 여러 곳 쫙 비교해서 가장 낮은 금리 찾아보고 맞아요. 핀테크 앱들 많이 쓰죠. 네, 자산 관리는 또 여러 계좌를 한눈에 보여주는 앱을 따로 쓰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약간의 불편함, 앱을 여러 개 써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감수하더라도요. 네네. 더 낮은 금리라는 금전적 이득, 더 빠른 속도라는 시간 이득, 더 쉬운 사용성이라는 노력 이득, 이런 전문화된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 서비스를 넘나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페이팔이나 랜딩트리 같은 그런 디커플러들이 각 활동 단계의 총체적인 비용을 아주 극적으로 낮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죠. 네, 고객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약간의 편리함 때문에 한 곳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당신의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여정에서 각 단계별로 느끼는 총체적 비용, 돈, 시간, 노력을 다 포함해서요. 이걸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해야죠. 고객이 가장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느끼는 지점,
가장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는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외부의 디커플러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지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디커플링 공세에 직면한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네, 그게 궁금했어요. 방법이 있나요? 이 자료들은 무조건 디커플러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막 출혈적인 가격 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두 가지 현명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 두 가지나요? 네, 바로 재결합, 리커플링과 리밸런싱입니다. 재결합과 리밸런싱? 용어가 조금 생소하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재결합은 말 그대로 분리된 활동들을 다시 강력하게 묶는 전략이에요. 아, 다시 묶는다. 네, 고객이 굳이 다른 서비스를 찾아 나설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거나 오히려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번거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고객이 당신의 통합된 생태계 안에 계속 머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단말기 구매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하는 걸 2년 약정 같은 걸로 묶어서 쉽게 못 바꾸게 하는 거. 그렇죠. 대표적인 예죠. 아니면 뭐 특정 소프트웨어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잘 안 되게 해서 그냥 자사 제품만 쭉 쓰게 만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정확합니다. 그것도 재결합 전략의 일종이죠. 심지어 호주의 한 글루텐 프리 식료품점에서는요,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 고객을 막으려고 구매 안 하면 $5의 구경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어요. 와, 구경 수수료요? 좀 극단적이네요. 네, 다소 극단적이지만 탐색과 구매 활동을 다시 묶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 전략은 자칫하면 고객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재결합은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이라면 리밸런싱은 뭔가 좀 다른 접근법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리밸런싱은 디커플링이라는 현실 자체는 일단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 인정하고 시작한다. 네, 고객이 일부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과 수익을 얻는 방식 사이에 균형을 재조정하는 전략입니다. 가치 창출과 수익 확보의 균형을 재조정한다. 아, 코스트코 같은 회원제 창고형 매장이 딱 떠오르네요. 오, 좋은 예신데요. 상품은 정말 싸게 팔아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잖아요. 이게 가치 창출이죠. 그렇죠. 근데 주 수익은 상품 마진이 아니라 연회비에서 얻잖아요. 이게 대가 확보 리밸런싱이겠네요. 고객이 뭐 특정 상품은 다른 데서 사더라도 코스트코 회원으로서 얻는 전체적인 혜택이 크다면 기꺼이 연회비를 내고 계속 회원을 유지하겠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정확해요.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도 비슷하죠. 아, 라이언에어요? 네, 항공권 자체는 거의 미끼 상품처럼 아주 싸게 팔아요. 가치 창출이죠. 근데 수화물 요금, 좌석 제정 요금, 기내식 판매 같은 온갖 부가 서비스 판매로 큰 수익을 냅니다. 이게 대가 확보 리밸런싱인 거죠. 네네, 부가 서비스가 많죠. 고객이 이동이라는 핵심 가치는 저렴하게 얻게 하되 추가적인 편의에는 기꺼이 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의 비즈니스가 디커플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첫째, 고객이 굳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낄 만큼 강력한 통합 경험이나 혜택을 제공해서 재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둘째, 만약 고객이 일부 단계를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막기가 좀 어렵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핵심 가치는 유지하되 수익 모드를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공존할 방법은 없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이렇습니다. 진짜 혁신은 무슨 화려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고객의 여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고객의 총체적 비용, 즉 돈, 시간, 노력을 줄여주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들이죠? 첫째, 내 고객이 겪는 전체 여정, 그 가치 사슬을 A부터 Z까지 명확하게 그려본 적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군요. 둘째, 그 여정의 여러 단계들 중에서 고객이 가장 큰 비용, 여기서 비용은 금전, 시간,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 총체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서 가장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 바로 그 고비용 고통 지점을 해결해주는 활동만 딱 분리해서 제공하거나 혹은 그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을 분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는 없을까?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 놀라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비즈니스와 또 일상에 신선한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 타이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